네, 안녕하세요. 강우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샷 360번의 라이팅과 컴포지팅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샷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팅 애니메이션과 라이트 패스를 이용을 해서 컴포지팅 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터널 샷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많이 알려드렸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고 간결하게 포인트 되는 부분들만 알려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터널 샷을 듣지 않고 이 부분으로 오셨다면 앞에 꼭 터널 샷을 들으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은 시네마 4D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이널 작업 부분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만큼 이 부분을 그대로 공유해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류님과 태우님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 배경 작업까지 완료를 하시고 나서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고 싶다면 한번 제 강의를 들으면서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고, 제출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 샷이 꼭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샷 330번까지 진행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과제를 330번을 해보시고 또 만약에 이 샷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고 한다면 두 샷들이 거의 비슷한 샷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쉽게 이 샷 또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 수업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컴포지팅을 하고 라이트들을 애니메이션을 했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들의 작업에도 적용을 시켜서 다양한 연출들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은 시네마 4D로 돌아가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여기에 여러 가지 라이트들이 있습니다. LP1, 2, 3, 4 이런 식으로 제가 네이밍을 해서 조금 더 라이트 패스들을 어떤 걸로 제가 작업을 했는지 보여드리기 편하기 위해서 한번 셋업을 해봤는데, 라이트 패스를 주로 해가지고 라이팅을 할 때는 메인 패스만 보게 되면은 라이트가 모두 다 켜져 있는 상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상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애프터 이펙트하고 같이 비교를 해드리면서 패스별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옥테인 스카이의 HDRI 이 부분을 제가 컬러를 약간 붉은색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전 샷과는 다르게 여기서 캡슐을 넣고 나서 이제 점점점 가부화가 되고 이 약물이 퍼지기 일보 직전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샷이기 때문에 제가 라이팅 연출 또한 이 터널 샷에 이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출이 될 수 있도록 라이트의 다양한 부분들을 기존의 330번에서 조금 더 업데이트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부분들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나포디로 돌아가게 되면은 옥테인 스카이의 기본적인 라이트 색깔을 빨간색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바운스가 되는 라이트들을 약간 붉은색으로 조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라이트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훈님의 수업 시간에 배운 안에 디테일한 라이트들을 넣는 방법, 이 부분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라이트 패스 1번이 되겠고, 라이트 패스 2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돌아가는 라이트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라이트에 보시면은 스핀 라이트라고 있는데, 이게 재생을 해서 보면은 얼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빨간색 라이트가 돌아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애프터 이펙트에서 우리가 렌더된 부분으로 한번 보게 된다면 이렇게 돌아가는 라이트가 하나 생기게 되는데,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제가 왜 이런 라이트들을 넣어줬냐 라고 물으신다면, 보시는 것처럼 샷 트래커에서 보면은 이 전샷에 우리가 근경 부분에 이렇게 지나가는 빨간색 라이트들을 만들어 봤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라이트의 애니메이션의 흐름을 받아서 연결을 시켜주면서 조금 더 비슷한 컬러의 라이트가 나오게 되면서 이 부분의 연출이 이 안쪽에 매크로한 머리 안쪽의 공간하고 이 지금 해프닝이 일어나는 얼굴이 터지면서 가부화가 되는 이 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구나 라는 부분을 조금 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출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샷에서 일어나는 이런 전기 스파크 또한 이 다음 샷에서 보여주게 됨으로써 이 안쪽에 전기가 바깥으로 새어나오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연출을 해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류님이 작업하셨던 블록 부분의 곰팡이가 머리 쪽을 향해서 선들이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 주면서 우리가 이전 샷에서 봐왔던 이런 블록 부분들이 중간중간 들어가게 되면서 여기서 일어나는 해프닝들이 조금 더 연결돼 보일 수 있도록 한 장치라고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애니메이션은 아주 간단합니다. 점점점 빨라지게 돌게 하면서 긴장감이 점점 더 고조되도록 만들어서 마지막에 이제 에너지를 더욱더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번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간단한 라이트들인데 이런 라이트들을 이 얼굴 사이사이에 넣어 줬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라이트 형태를 이 얼굴 뒤쪽 키패시 안쪽에 이렇게 집어넣게 된다면 자 이렇게 얼굴이 열릴 때 부품들이 조금 더 잘 보일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라이트 패스를 따로 지정을 해줬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쪽으로 내려오는 림라이트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로 전체적으로 빨간색 라이트도 해줬지만 이렇게 뒤쪽 림라이트를 하나 셋업을 해줌으로써 반대되는 보색의 라이트가 가끔씩 깜빡일 수 있도록 제가 이 라이트를 셋업을 해준 것이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릭터가 뒷모습으로 보는 첫 장면에서 라이트를 켜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샷과 연결이 더 될 수 있도록 여기에 스탠드 라이트를 배치를 해준 거고요. 그리고 6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렉트릭 요 부분들이 이전 시간에 어떻게 전기 스파크를 만들 수 있는지 배워봤었는데 이 부분들을 따로 제가 이렇게 패스를 적용을 함으로써 색이나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봤고 그리고 7번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끝부분에 눈이 이렇게 뿅 하고 켜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얼굴이 터지기 직전에 이렇게 눈이 충혈되는 샷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태우님께서 작업을 진행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눈이 켜지는 장면까지 연출을 해봤고요. 8번 같은 경우에는 이 뒤쪽 선반에 들어가는 라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트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전 시간 프리비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라이트가 마치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얼굴 쪽으로 달리 줌을 이용을 해가지고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이 라이트를 또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전 샷에서는 사실 이 라이트가 한 2개밖에 없었는데 제가 위쪽에 있는 거 위치를 조금 내려가지고 이 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우리가 방향성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선반에 들어가는 라이트들의 위치도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라이트 패스까지 따로 만들어 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컴포지팅을 위해서 뎁스맵까지 뽑은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 또 포스트까지 혹시 우리가 글로우를 조금 더 넣어줘야 될 때 이런 부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같이 진행을 해봤습니다. 다양한 키패시 에셋들과 캐릭터들이 사용된 만큼 제가 심 파일을 공유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라이트만 남겨놓은 파일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륜님의 수업 시간에서 아마 라이팅들을 셋업을 해보셨을 텐데 여기에서 2번 라이트들이나 다른 라이트 셋업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수치들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따로 확인을 하고 싶다면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이 파일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라이트 패스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제가 다양한 이펙트들을 넣어서 컴포지팅 해본 부분들이 있겠는데 그 부분들을 더 중점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유해드린 애프터 이펙트 파일을 열게 되시면은 이렇게 렌더된 파일들하고 실제로 사용되었던 컴프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처음부터 우리가 해볼 수 있는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물론 제가 처음부터 하는 만큼 똑같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살짝 다를 수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 제가 컴포지팅을 했는지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렌더 셋업을 해 놓으신 파일들을 가지고 다양하게 컴포지팅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패스들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보여드렸죠. 그래서 1번, 2번, 그리고 또 3번, 4번, 5번, 6번, 7번, 뒤쪽에 눈이 켜지는 부분, 그리고 8번 라이트, 뒤에 라이트 부분, 그리고 포스트, 그리고 뎁스맵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한번 이것들을 가지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라이트 패스 2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깜빡이는 라이트로 사용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라이트 파워를 제가 애니메이션을 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파워 조절을 약간씩 해주는 것도 더 자연스러운 컴포지팅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약간 깜빡이면서 켜졌다가 꺼졌다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복사 그리고 여기서 붙여넣기 이런 식으로 해준다면은 보시는 것처럼 약간 켜졌다가 꺼졌다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주 쉽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너무 세게 들어가는 것보다 살짝 그 블랙 부분이 있죠. 지금 보시면은 이 블랙 부분들이 너무 죽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살짝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한 20%, 30%요 정도로 해주게 되면은 약간 앰비언트 라이트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라이트가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럽게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마지막에는 뭐 예를 들어서 컨트롤 쉬프트 T를 눌러주고 조금 더 이렇게 올려줘 가지고 마지막에 빨간 부분이 더 잘 보일 수 있게 이런 식으로도 바꿔줄 수가 있게 되겠죠. 1번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이 디테일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 켜줘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넣어본 게 이제 5번 라이트가 되겠는데 5번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들어가는 라이트가 되겠죠. 이 메인으로 들어가는 라이트긴 한데 이 부분 또한 여기 앞에 스탠드 라이트가 깜빡인다고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이 부분에도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T 이렇게 하고 0 요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런 깜빡이는 라이트가 있다고 할 때 이 부분을 반복을 시켜 가지고 이런 식으로 깜빡이도록 바꿔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패스만 보게 되면은 깜빡깜빡 깜빡깜빡 요런 식으로 깜빡일 수 있도록 우리가 셋업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앞쪽 부분에서는 조금 더 빨간색으로 시작했다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아까 사용했던 앰비언트 라이트 부분을 다시 올려주고 노멀 모드로 한 다음에 컨트롤 T 100% 그리고 여기서 0으로 줄여주면은 이런 식으로 빨갰다가 다시 깜빡이고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다시 완전히 빨개지고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3번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3번 라이트 아까 우리가 넣었던 초록색 라이트가 안에서 디테일들을 더해주는 라이트가 되겠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항상 켜질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이 부분을 6번 이 안에 전기 부분이랑 이렇게 같이 한번 해봤을 때 이 부분 둘 다 애드 모드로 둘게요. 조금 너무 안에가 밝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뒤쪽에 가면은 이런 부분이 조금 밝은 것 같아 가지고 3번 라이트는 오파시티를 뭐 살짝 줄여줬습니다. 한 80 정도? 요 정도로 아주 살짝만 줄여줬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모아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빨간색, 전체적으로 빨간색 라이팅에 가운데가 초록색, 보색으로 되는 전기가 나오면서 이 부분이 조금 더 강조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라이트 이거 같은 경우에 글로우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뭐 우리가
그냥 글로우를 넣을 수도 있겠고, 사파이어가 있다면은 S 글로우를 넣을 수도 있겠는데, 글로우 같은 부분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살짝 이런 빛이 새어나오게 만들면서 이런 주위 부분에 살짝 글로우의 색깔이 묻어나게 하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컴포지팅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우는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한 보색 대비를 한 그런 애니메이션을 할 때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디테일들을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제가 정말 많이 사용했던 S플리커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가지고도 약간 이 안에서 전기가 새어나오면서 조금 더 깜빡이는 애니메이션을 손쉽게 추가를 시켜가지고 더 생동감 있는 라이팅 애니메이션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만 같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깜빡이는 애니메이션을 우리가 아주 쉽게 넣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하나 더 해볼 거는 제가 샤인 이펙트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여기서는 글로우를 제외를 하고요. 샤인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 건데요. 샤인의 컬러 같은 경우에는 3 컬러 말고 그냥 1 컬러로 해도 되고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이런 색깔을 이용을 해 가지고 적용을 한번 시켜 주도록 하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터질 때 이런 부분들이 빛이 새어나오는 이런 느낌을 더 잘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샤인 이펙트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 이 부분 또한 애드 모드를 이용을 한다면은 요런 식으로 넣어 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빛이 새어나오는 게 아니라 점점점 빛이 세게 나오도록 하고 싶다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파워 부분 요런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레이 랭스 요런 부분들을 조절을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스트 라이트 살짝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여기 끝에 가서 레이 랭스가 좀 강하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앞에서는 이 부분을 뭐 한 조금 짧게 이렇게 해 준다면은, 그리고 부스트 라이트도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뒤쪽에 세지고 여기서는 없다고 한다면은 보시면은 처음에는 거의 나오지 않다가 점점점 입이 열리게 되면서 더욱더 빛이 세게 나오는 이런 컴포지팅도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브젝트가 많이 움직인다라고 하신다면 이 소스 포인트 요 부분을 잘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의 각도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샤인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하셔 가지고 필요하다면 애니메이션까지 해준다면은 더 정확한 각도에 여러분들이 샤인 이펙트를 넣어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넣어 볼 게 8번 라이트가 되겠습니다. 8번 라이트 같은 경우에 이제 배경에 들어갔죠. 배경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가운데로 달리줌을 이용을 해 가지고 배경과 근경 오브젝트의 이 각도가 차이가 나게 되면서 마치 뒤에 배경이 캐릭터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연출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제 여기 뒤에서 터지게 되면서 보시면은 터지고 나서는 이 그린 액체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컬러를 보시면은 이 노란색에서 점점점 약간 블루 계열로 바뀔 수 있도록 바꿔주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것들을 사용해 볼 수가 있겠지만 간단한 방법으로는 휴가 있겠죠. 그래서 휴 세츄레이션 요 부분을 이용을 해 가지고 채널 레인지를 키를 주시고 이 뒤쪽으로 갈 때 예를 들어서 약간 그린으로 바꿔주게 된다면은 색깔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면서 바뀌는 애니메이션도 손쉽게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은 자, New Adjustment Layer를 이용을 해가지고
레벨 값을 조금 뭐 조절을 해줄 수도 있겠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약간 어두운 느낌이 있어서 더 밝게 바꿔 줬고요. 그리고 이 뒤쪽에 보니까 사실 이 눈 쪽에 눈이 켜지면서 뒤에서 눈 충혈되는 샷이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적용시켜 줄 수 있도록 라이트 7 번입니다. 7 번을 이용을 해 가지고 제작이 됐고요. 여기서는 애드 모드를 이용을 해 가지고 한번 넣어 보도록 할 텐데, 라이트가 상당히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너무 적게 들어오고 있죠. 이럴 때는 마찬가지로 레벨 값을 조절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양을 조금 더 넣어 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처음부터 약간 밝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요 정도로 들어가면 될 것 같고, 가끔씩 저는 이렇게 앞부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라이트 패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앞부분을 없애 줘 가지고 조금 더 제가 알기 쉽게 만들어 주는 방법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또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를 이용을 해 가지고 전체에다가 플리커를 또 넣어 줄 수가 있겠죠. 이 플리커를 넣어 줘 가지고 시드는 조금 바꿔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면은 살짝씩 깜빡이는 느낌이 전체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약간 더 역동적인 느낌을 잘 살려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안 넣은 라이트 중에 지금 3번 라이트가 있습니다. 3번 라이트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애드 모드로 하고, 그다음으로는 포스트 이펙트를 살짝 넣어 보도록 할게요. 포스트 이펙트 같은 경우에 지금 그냥 넣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중간 톤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 느낌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애니메이션을 우리가 한 부분이 사실 어떤 부분들은 계속 켜져 있게 되죠. 이 포스트 이펙트에서는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되지 않고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전반적인 라이트가 켜져 있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아주 세게 사용을 한다기보다는 일단은 스크린 모드로 바꿔 줬고요. 그리고 여기서 레벨 값을 이용을 해 가지고 중간 톤이 조금 죽여 주고 싶다면 약간 어둡게 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스크린 모드 더 밝은 부분만 추가를 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중간 톤이 사라지고 밝은 부분만 남았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아까보다는 중간 톤이 사라지고 이렇게 밝은 라이트에만 글로우가 더 먹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해 가지고 조금 더 손쉽게 글로우 되는 영역을 넣어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아직 안 넣은 라이트 패스가 하나가 있죠. 우리가 뒤에 림 라이트로 넣었던 라이트가 4번 라이트가 되겠는데, 4번 라이트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라이트를 그냥 이렇게 넣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너무 이 뒤에 부분이 밝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넣어 주기를 원한 건 아니고, 여기에 되게 뒤쪽에 막 귀에 이런 식으로 림 라이트로 묻는 이런 디테일들을 넣어 주기 위해서 이 라이트를 넣어 봤던 건데,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를 시켜 주기 위해서 레벨을 적용을 시켜 주고 뒤에 이렇게 눌러 줘 가지고 최대한 림라이트적으로만 살짝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바꿔 줘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 줬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플리커를 살짝 넣어 줘 가지고 S 플리커를 살짝 넣어 주고, 이 친구는 조금 세게 넣어 줘 볼게요. 그래서 얘만 보도록 하면은 한 요런 식으로 깜빡일 수 있도록 만들어 줬는데, 얘를 이제 아주 가끔씩 써 주는 거죠. 지금 전체적으로 빨간색인데 지금 뒤에 립라이트 요런 데 귀에 살짝씩 묻으니까 캐릭터가 조금 더 풍성하게 살아나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하실 수가 있는 게, 이게 계속 켜지는 게 아니라 잠깐씩만 켜지는 겁니다. 컨트롤 시프트 D 눌러서 이런 식으로 잘라 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일정 부분에만 켜졌다가 꺼졌다가 라이트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요런 식으로 넣어 주면은 불빛이
깜빡이는 애니메이션을 아주 쉽게 더 넣어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넣기보다는 일정한 부분에만 잠깐씩 들어갈 수 있도록 바꿔줬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해볼 것은 그루님한테 이런 거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루님이 블롭을 제작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약간 다른 앵글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위에서 볼 수 있도록 렌더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앵글로 렌더링 된 블록 부분을 중간중간에 마치 이전의 기억이 퍼지거나 이 캡슐 안에 용액이 조금씩 머리에 퍼지는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어떤 컴프를 만들었냐면 모아가지고 블록 컴프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컴프예요. 그냥 우리가 봤던 블록의 일정한 부분들만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페더를 준 거죠. 마스크를 지우고 보여드리면 전체를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 마스크로 우리가 일정한 부분 가운데에 조금 선적으로 시선을 집중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영역들만 이렇게 F를 이용을 해가지고 페더를 주고요. 이런 방법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4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서 약간 퍼지는 느낌이 들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고요. 그 친구들을 이런 식으로 가운데 잠깐 넣어주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런 플래시 잠깐씩 들어가게 되면서 이 블롭이 퍼지는 듯한 느낌을 연출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냥 이렇게 생으로 올리니까 사실 컴포지팅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잘 섞여서 보이지는 않는 느낌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에다가 어떤 부분을 적용을 시켰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다가 어떤 거를 넣어볼 거냐면 아날로그라고 치시면은 여러분들이 맥슨 1을 쓰고 계시면은 레드자이언트 플러그인의 유니버스 아날로그 이 부분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어떤 부분을 활용을 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 에스펙트 레이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6대 9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16대 9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커버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부분은 그냥 0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이미지 전체를 쓸 수 있도록 바꿔줬고요.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너무 세게 들어가지 않도록 낮춰주고 그리고 약간 색감이 템퍼러처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바꿔줬고요. 컨트라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세게 블랙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낮춰줬고 그 다음에 크로마 스플릿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렇게 RGB 채널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뒤쪽에 저는 이렇게 될 때 이 뒤에서 크로마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서 과부하가 돼서 터지기 일보 직전에 느낌을 더 내보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뒤쪽에서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수치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조금씩 만져봐야 됩니다. 사실 이 부분들을 정확히 다 기억해서 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채도가 너무 낮다 그러면은 스크린 브라이트니스 이 부분을 살짝 올려줄 수도 있겠고요. 지금 보니까 스캔 라인 이런 게 전체 화면으로 봤을 때 너무 크게 들어간다 그러면 이런 사이즈들을 조금 변경을 시켜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데가 조금 더 촘촘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바꿔볼 수도 있겠고 라인의 뭐 어마운트나 이런 부분들을 낮춰줄 수도 있고 여기에 보시면은 static amount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을 살짝 올려주시게 되면은 일정하게 보였던 이런 패턴들이 조금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랜덤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컨트롤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static displacement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옆으로 찢어지는 느낌을 조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 이런 부분들의 애니메이션을 줄 수도 있겠는데 그 부분을 잠깐 보여드리면 5, 3 요 정도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10, 20 요 정도로 하면은 더 글리치가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5, 여기서는 3 요 정도로 되면은 키가 들어가게 되면서 점점점 심해지는 그런 느낌도 넣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얼굴 전체에다가 이렇게 다 넣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떤 방법이 또 있을까요? 우리가 뎁스 맵을 이용을 해가지고 특정 영역에만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게도 바꿔볼 수가 있겠죠. 레벨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블랙 앤 화이트 뒤쪽 부분에 많이 들어가고 얼굴 부분에 좀 덜 들어가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바꿔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뒤에 화이트로 이렇게 배경 부분을 화이트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얼굴을 블랙으로 해주고 이 부분을 자 트랙 매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연결을 시켜줘 볼게요. 그 다음에 루마 매트로 바꿔주게 되면은 블랙 영역에 들어간 부분은 조금 더 깔끔하게 나오고 이 뒤쪽 영역에는 더 심하게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글리치 되는 부분도 블랙 앤 화이트의 레벨을 조절해 줌으로써 어디에 많이 들어가고 어디에 조금 적게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터나 어떤 이펙트를 넣을 때 전부 다 적용시키는 것보다는 물론 이렇게 몇 프레임 되지 않는 이미지긴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처음에 조금 들어갔다가 노이즈가 점점점 거칠어지면서 적용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얼굴의 뎁스맵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얼굴의 디테일을 살려줘야 되는 부분들은 조금 냅두고 이 뒷 배경들에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도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고요. 여기 실제 작업에서는 이제 여기서 한 번 들어가고 빵, 빵 하고 두 번 정도 이 블록 부분이 나오게 되었는데 여기 31프레임에 여기에도 한번 제가 살짝 넣어줘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줬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아까 넣었던 유니 아날로그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넣어줘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넣어줘 가지고 이 뒷부분에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바꿔줬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까 뭐 말씀드렸던 그런 크로마 스플릿 부분을 조금 더 세게 써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크로마 스플릿이 여기서 인데 예를 들어서 쪽 뒤에 가 가지고 한 20 정도로 늘려줘 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RGB 채널이 갑자기 확 커지게 되는 요런 느낌까지 우리가 연출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이 또 너무 심하면은 조금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약간 이렇게 크로마가 색수차가 더 심해지게 되면서 과부하가 되는 부분을 연출을 한번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또 가끔씩 많이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임팩트가 세게 들어갈 때 인버트를 한두 프레임씩 시켜주면서 조금 더 이 샷에 이 가운데에 빛이 훨씬 더 집중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요. 라이트를 여기에다가 인버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샷을 아예 반전을 시켜줘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쓰게 되면은 사실 눈에 발작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너무 이런 부분이 세게 계속 들어가면은 눈이 되게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주 짧은 순간에 여기 가운데가 화이트죠. 근데 지금 인버트를 하면 여기가 어둡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밝은 부분을 보게 되면은 우리 눈이 어두운 거를 봤다가 밝은 거를 다시 보기 때문에 이 밝은 게 더욱더 밝게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버트를 가끔 이렇게 한 프레임 정도만 사용해 주게 되면은 이렇게 과부하가 되면서 터지기 일보 직전에 긴장감을 넣어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안에서 빛이 새어나오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할 때 만약에 화이트가 너무 세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뭐 레벨까지 추가를 시켜 가지고 살짝 쪼끔만 더 어둡게 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한번 깜빡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근데 뭐 한 번 정도로 부족하다 그러면은 한 두 프레임 정도까지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프레임 정도 깜빡깜빡 빠방 하고 그다음 샷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방법도 있겠죠. 전체적으로 샷이 실제로 작업했던 거랑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라이트들을 이용을 해 가지고 컴포지팅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제가 보여 드렸고요. 제가 원본 파일도 여기다가 올려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라이브로 이 부분을 한 만큼 수치나 밝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원본 파일도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뒀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양한 라이트 패스들을 이용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만의 연출을 한번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샷에서 여기 앞에 긍경 부분 빨간색 라이트가 가는데 이거를 조금 더 받아주기 위해서 제가 라이트가 마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슉 하고 다가오는 이런 느낌을 넣어 봤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얼굴이 여러 개가 겹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있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제가 작업을 했냐 하면은 지금 방금 보신 우리가 작업했던 파일 말고도 터닝을 하는 이런 카메라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이 얼굴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된 부분을 렌더를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앞부분만 살짝 적용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4 프레임부터 실제로 사용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얘가 조금 빠르게 제가 돌기 위해서 60 으로 바꿔 줬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샥 하고 돌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줬고요. 이 부분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까 보여 드린 것처럼 유니 아날로그 요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 가지고 약간 노이즈를 넣어 줬고요. 그리고 오파시티를 50 정도로만 해 가지고 겹쳐 보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짝 겹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요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본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 약간 이렇게 얼굴이 에코 현상처럼 그 전샷의 라이트 방향과 맞춰 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터지기 일보 직전에 연출까지 해본 게 되겠죠. 여기서 사실 끝난 게 아니고 이 부분 위에다가 이제 전체 컴포지팅을 할 때 조금 더 디테일을 더하게 될 텐데 일단 요 부분까지 제가 한번 진행을 해 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라이트 패스를 이용한 연출들을 잘 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세이브된 파일들을 다 저장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 라이트 패스들을 가지고 여러분들만의 연출들을 연습을 해 보시면 좋겠고 터널샷 다른 샷들의 컴포지팅 부분들도 잘 따라오셨다면 오늘 수업도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하긴 했지만 저는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해 봤던 샷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할 수 있었지만 사실은 이런 각각의 라이트들의 약간 밝기를 조절한다든가 색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지나서 저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스타일로 다른 색으로 이렇게 해 본다고 했을 때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강우성 강사는 저렇게 빨리 했는데 나는 왜 이걸 이렇게 느리게 하지?' 요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응용을 해 가지고 조금 해 보실 때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그렇게 조금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모션 그래픽의 정말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겪으시고 나서 그다음에 뿌듯하게 자기 작품을 만들게 될 때 훨씬 더 가치 있고 기억에 잘 남는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어렵다면 일단은 뭐 칼라나 이런 레벨, 이 전체적인 이미지의 컨트라스트 이런 부분들만이라도 일단은 최대한 원본하고 비슷하게 맞춰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시면은 훨씬 더 쉽게 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한번 제가 라이트 패스를 이용을 해 가지고 애니메이션 하는 방법을 보여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